설날 아침에 저는 웃었어요. 소리내서, 진짜로. 그게 얼마나 이상한 반응인지는 저도 알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걸 보고 나서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거든요. 한지 테이블보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반으로 접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 종이. 잡채 그릇 바로 옆에 재즈가 은근히 흐르는 부엌 안에서 설 명절 가족 식사 한가운데 그날만큼은 그냥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어요. 근데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은 아침부터 있었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같은 거. 공기가 그냥 좀 달랐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알잖아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웃었어요. 물잔을 들면서 가볍게 7일이라고 했어요. 수연이가 이 집을 가져야 한다고. 테이블이 굳었어요. 수연은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두 손을 얌전히 모은 채 끝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서류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을 때 늘 짓늘 그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 종이를 펼쳤어요. 제 이름, 제 주소, 7일 안에 퇴거하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어요. 웃음이 나온 건 그래서예요. 크게는 아니고 그냥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막을 만큼만. 왜냐하면 저는 바로 알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도 깔끔하지도 않다는 것도 심지어 영리하지도 않다는 것도. 설날 밥상 위에 이걸 올려두고 확신에 찬 척하면 제가 겁먹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아빠를 쳐다봤어요. 지금 저를 내쫓겠다는 게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빠가 젓가락을 접시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현재 소유자라고.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입가를 냅핀으로 닦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지수야, 여기서 충분히 오래 살았잖아. 수연이는 안정이 필요하고 솔직히 너는 이미 충분하잖아. 이미 충분하잖아. 이 문장이요. 우리 가족이 제 것을 빼앗고 싶을 때마다 꺼내드는 바로 그 문장.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왔는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오늘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 준비된 거였어요. 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줘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같이 봐요. 그리고 그 종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집 얘기를 먼저 해야 해요. 연남동에 있는 방 3개짜리 한옥식 집. 흰 외벽에 검은 창틀, 넓은 마루, 그리고 집 앞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 4년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두 번째 회사를 정리하고 나서 더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사는 척하기 싫었어요. 창문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 집이 갖고 싶었거든요. 유산이랑 관련 없고 부모님이랑도 관련 없고 수연이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연은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을 임대차 계약을 그냥 권고사항쯤으로 알고 살았으니까요. 계약금도 제가 냈고 대출도 제가 받았고 18개월 전에 전액 상환했어요. 등기권리증은 2층 금고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설날에 그 집으로 와서 마치 속아줄 사람 앞에서 카드 맛을 부리듯 퇴거 통보서를 꺼낸 거예요. 그때 수연이 말했어요. 어차피 방을 다 쓰지도 않잖아.
저는 천천히 수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법적 근거야? 하고 물었어요. 수연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아빠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굳이 더럽게 만들 필요 없잖니? 더럽게. 우리 가족에서 그 단어는 항상 거짓말이 혼자 서지 못할 때 나와요. 종이를 다시 집어서 꼼꼼히 읽었어요. 사설 양식이었고 법원 인장도 없었어요. 사건 번호도 판사 이름도 접수 도장도 없었어요. 가족 합의를 통해 소유권이 재조정됐으며 박수연에게 점유를 이전하기 위해 7일 안에 퇴거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 합의. 이 멍청함이 거의 감탄스러울 뻔했어요. 거의요. 종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설마 제가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의 미소가 얇아졌어요. 가족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면 법원도 존중하는 경우가 있다고, 의외로라고 했어요. 다행히 여기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라고 저는 말했어요. 아빠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지수야, 너는 항상 그래. 서류가 네 손에 있을 때만 중요한 척 하잖아.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이건 오늘 즉흥이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 전에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미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서류를 준비했고 엄마는 타이밍을 골랐고 수연은 그 자리에서 대사를 쳤어요. 세 사람이 식탁 앞에서 제 집을 두고 역할을 나눈 거예요. 저는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요. 수연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버티다 지치면 집이 저절로 넘어올 거라고 계산했던 것처럼. 저는 제 눈앞의 상을 내려다봤어요. 직접 켠 초, 제 카드로 만든 갈비찜, 부엌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약식, 그리고 다시 그 세 사람 얼굴을 봤어요. 내 집 설 명절상에 퇴거 통보를 들고 온 거야. 엄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우편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말이 진짜 감탄스러울 뻔했어요.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감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점잖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종이를 한 번 접어서 접시 옆에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누가 작성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 질문이 분노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분노는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되면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작성자를 묻는 건 어딘가로 이어지거든요. 책임이 생기고 흔적이 남고 설명해야 하는 지점으로. 수연이 와인병에 손을 뻗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어요. 상관 있어. 저는 말했어요. 아주 많이. 아빠가 제일 먼저 일어섰어요. 우리 그냥 갈까? 지금요? 종이가 저를 겁주는데 실패하자마자 빠져나가려는 거잖아요. 질문이 실무적으로 흘러가기 전에. 저도 일어섰어요.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3번. 천천히 또박또박. 이웃집 인사도 아니고 명절 방문도 아닌 뭔가 측정된 것처럼 정확한 3번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복도 쪽을 봤어요. 그리고 4번째 노크.
엄마 표정이 먼저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이었어요. 그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윤 여사가 마루 앞에 서 있었어요. 두꺼운 코트에 빨간 목도리, 실용적인 부츠 차림으로 한 손에 봉인 든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뒤로 도로변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엔진을 켠 채 서 있었고요. 윤 여사는 저를 지나쳐 식당 안을 슬쩍 들여다봤어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얘야. 기사가 박철민 씨 맞냐고 묻길래 저는 안다고 했죠. 안타깝게도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내밀었는데 저한테가 아니라 제 뒤쪽 테이블을 향해서였어요. 아빠가 이미 현관 끝까지 나와 있었어요. 윤 여사가 아빠를 정면으로 봤어요. 받으셔야 해요.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빠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봉투 앞면에 한국부동산법률사무소 직인이 찍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빨간 스탬프가 있었어요. 긴급 소유권 사기 통보. 손 안에서 봉투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아빠 얼굴을 봤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빠 얼굴에 준비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면서 봉투를 뜯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 마. 그날 밤 아빠 말 중에 처음으로 진짜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이가 자기 버전을 위협할 때만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에는 한국부동산법률사무소 레터헤드에 작성된 공식 통보서가 있었어요. 뒤에는 등기권리증 사본, 증거 페이지 3장, 보전 요청서 1장. 첫 페이지 맨 위에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사기적 재산 이전 의심 통보,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114번지. 제 주소였어요. 엄마가 너무 빠르게 일어났어요. 지수야, 그거 사적인 거야. 저는 엄마를 봤어요. 우리 집도 사적인 거였는데요.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 2시 16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청은 가족 간 합의 및 거주 재배정을 이유로 박지수에서 박수연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다. 거기서 멈추고 수연을 봤어요. 수연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연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해당 신청은 등기 접수 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보류되었는데 소위 양도인인 저의 서명이 기존 소유권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공증인 직인은 찍혀 있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불일치가 확인됐고 즉각 사기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어요. 그리고 신청인에게 통보가 발송된 거예요. 신청인 박철민. 엄마도 아니고 수연도 아니고 아빠였어요. 서류 묶음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집 등기권리증을 신청한 거예요? 아빠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줄이려고 했어요. 접수된 게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아졌어요. 접수된 게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더 화를 돋웠어요. 완성하지 못한 도둑질을 두고 얼마나 진행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엄마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소유권 상황을 정리하려 한 것뿐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리할 소유권 상황 같은 건 없어요.
등기권리증이 있고 그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수연은 저와 부모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제 손에 들린 서류 묶음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미 다 처리됐다고 했는데. 그 순간 엄마 표정이 딱 굳었어요. 원래 그랬어야 했으니까. 그 짧은 한마디가 너무 많은 걸 드러냈어요. 설 갈비찜을 먹다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류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초대된 게 아니라 불러들여진 거였어요. 자리를 채워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첨부된 소유권 이전 등기사본을 펼쳤어요. 2장짜리 문서. 양도인 자리에 제 이름, 양수인 자리에 수연 이름. 서명란 아래에는 제 필체처럼 보이려 한 흔적이 있었는데 전혀 닮지 않았어요. 제 서명은 첫 획에서 힘있게 꺾이고 오른쪽으로 흘러요. 근데 그건 느리고 딱딱하고 조심스러웠어요. 글자 모양은 연구했지만 필압은 흉내내지 못한 위조 서명이 늘 그렇게 생겨요. 소리내어 말했어요. 이거 제 서명이 아니에요. 엄마가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뒤에 붙은 보존 요청서는 더 심각했어요. 한국부동산법률사무소는 신청인 측의 모든 초안 등기 서류, 공증인 관련 자료, 이메일 내역, 문자 메시지, 이전 버전 서류, 신원 확인 자료 일체를 보존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등기 등기권리증을 근거로 현재 거주자인 저를 퇴거시키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퇴거 통보서 옆에 내려놓으니까 그제야 그날 저녁 식탁 전체가 이해됐어요. 퇴거 통보는 첫 번째 수가 아니었어요. 백업 플랜이었던 거예요. 소유권을 먼저 넘기려 했고 그게 막히자 가짜 퇴거 통보서를 들고 제 집으로 온 거예요. 등기가 못한 걸 기세로 밀어붙이려 했던 거죠. 수연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잠깐, 그 퇴거 통보가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수연을 봤어요. 수연이 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가 합법적이라고 했잖아. 아빠 턱이 굳어졌어요. 합법적일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법이 따라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산이 있었던 거죠. 저는 서류 맨 아래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2번째 벨에 바로 받았어요. 김도연 법률사무소입니다. 저는 박지수예요. 지금 귀사무소가 보낸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고 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조용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박 선생님, 지금 부모님이 옆에 계신가요? 네, 있어요. 잘 됐네요. 스피커로 전환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엄마 시선이 제 손 위에 꽂혔어요. 변호사는 자신을 김도연이라고 밝히고 딱 하나만 물었어요. 박디수 씨,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114번지에 관해 박수연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위임장에 서명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 답변은 저희 소유권 예비 검토 결과와 일치합니다. 아빠가 터졌어요. 당신 권한받기야. 김도연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말했는데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가 숨을 멈췄어요. 저는 이해하기 전에 먼저 느꼈어요. 식탁 위 위조 서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건 가장 최근 것일 뿐이었어요. 김도연이 계속했어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제출 이력에 더 이른 서류가 있으며 오늘 등기권리증 패키지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아빠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 더 이른 서류가 뭔가요? 엄마가 식탁 끝을 꽉 잡을 만큼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 아버지 명의로 먼저 등기권리증이 작성됐습니다. 언니 명의가 아니었어요. 아빠 명의였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녁 식사 전체를 다시 설명해 줬어요. 수연은 처음부터 1순위가 아니었어요. 도둑질을 전략이 아닌 감정처럼 보이게 만들 얼굴,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진짜 수는 훨씬 일찍 시작됐어요. 아빠가 먼저 제 집을 자기 이름으로 넘기려 했던 것부터요. 저는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먼저 터졌어요. 너도 이게 잘 되면 이득 아니야? 손가락까지 들었어요. 그 순간 방이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 답이었거든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알면서 했냐. 그걸 아빠 스스로 증명해 버렸으니까요. 수연 언니가 아빠를 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루틴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아빠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근데 아빠는 인정 대신 다른 말을 골랐어요. 집을 넘긴 게 아니야. 잠깐 맡겨둔 거야.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김도연이 계속했어요. 먼저 작성된 서류는 지수 씨 명의에서 박철민 씨 명의로 가족 간 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서명 문제와 기록 요건 미충족으로 제출이 막혔어요. 엄마가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그냥 초안이었어요.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평평했어요. 그 평평함이 더 무서웠어요. 김도연이 이어갔어요. 검토 요청과 함께 신원 확인 서류가 같이 제출됐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담당 부서에서 보관 중입니다. 신원 확인 서류. 그 단어에서 멈췄어요. 명절 충동이 아니었어요. 패킷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꾸민 서류 묶음이. 어떤 서류냐고 물었어요.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본, 재산세 납부 확인서, 공과금 납부 확인서입니다. 저는 짧게 웃었어요. 차갑고 짧게. 오래된 종이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 두다 보면 어느 순간 공동재산처럼 느껴지는 그것들.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서류가 그 집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종이들이 저 없이요. 김도연이 계속했어요. 박철민 씨 명의 이전이 막히자 방향이 수연 씨 명의로 바뀌었고 기록에 따르면 등기 완료 전 사적인 퇴거 통보 활용 가능성을 묻는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 접시 옆에 아직 놓여있는 퇴거 통보서. 플랜 B였어요. 소유권을 먼저 옮기려 했고 그게 막히자 설명절 밥상에 직접 와서 저를 내보내려 한 거예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맞았어요.
밤냄새랑 같이 들어온 그 서늘함이요. 수연 언니가 아빠를 봤어요.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언니도 몰랐던 게 있었던 거겠죠? 아니면 알면서도 다 몰랐던 척 했던 건지. 그 얼굴로는 알 수 없었어요. 김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지수 씨, 퇴거 통보서와 봉투, 그리고 점유, 합의, 권한에 관해 가족과 나눈 모든 연락을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누구한테 더 나쁘다는 거냐고. 김도연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소유자를 위조하려는 사람들한테요. 그 다음이 침묵이었어요. 완벽하게 깨끗한 침묵. 블루투스 스피커의 재즈도 언제부턴가 끊겨 있었고, 잡채는 식어 있었고, 촛불은 절반 이상 짧아져 있었어요. 수연 언니 와인잔은 처음 그대로였고, 아빠는 밥상 끝에 서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채 목소리 크기만 남아 있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공평하게 하려고 한 거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맞기 전에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꽂혔어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속도에 달려 있었거든요. 아빠 명의로 등기 시도, 막히면 수연 언니 명의로 전환, 가짜 퇴거 통보, 설 타이밍. 빠르게 밀어붙이면 서류가 따라오기 전에 제가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김도연이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공증인 사무소에 픽서비스 오토바이를 보낼 겁니다. 아무것도 폐기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아빠가 제 손에 들린 폰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더 따지고 싶다는 표정으로.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를 봤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바로 그거였어요.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조건이었어요. 저는 퇴거 통보서를 봤어요. 위조된 등기권리증 사본을 봤어요. 제 설 밥상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수야, 지금요. 수연 언니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게 놀라웠어요. 갑자기 양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언니가 이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거예요. 더 이상 가족 압박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증거가 된 거예요. 아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폰을 들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아빠가 의자를 뒤로 세게 밀었어요.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넌 항상 남을 가족보다 위에 놓는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기록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날 밤의 전부였어요. 12분도 채 안 됐어요. 엄마는 빨간 목도리만 챙겨서 나갔어요. 장갑은 현관 옆에 그대로 벗어져 있었어요. 수연 언니는 반쯤 남은 와인잔을 찬잔 위에 올려놓고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빠는 위조된 퇴거 통보서를 자기가 꺼내놓은 자리에 그냥 두고 나갔어요. 그게 오히려 잘 됐어요. 저는 접시도 치우기 전에 그걸 비닐봉투에 넣고 밀봉해 뒀거든요. 3주가 지났어요. 아빠 명의로 넘기려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심사에서 효력을 잃었어요. 수연 언니 앞으로 넘기려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증인은 공증일지 기록이 주민등록증 확인 내역과 왜 맞지 않는지 소명해야 했고요. 그 이후로 부모님 쪽 변호사는 가족 간 오해라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수연 언니는 그 겨울 내내 자기는 서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어요. 반은 사실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가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아빠는 이번 일로 한 가지는 배웠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저지른 일이 더 깔끔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순서대로 읽히면 더 선명해진다는 걸. 저는 설 이틀 뒤에 자물쇠를 바꿨어요. 그 다음 날 경보기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부동산 등기 변경 알림 설정도 다시 잡았어요. 이 집 앞으로 오는 우편 수신 권한도 전부 정리했어요. 그게 제가 저한테 준 진짜 선물이었어요.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접근 자체를 끊어낸 것. 결국 그날 밥상을 무너뜨린 건 제 분노가 아니었어요. 밀봉된 봉투였고 보존해둔 초안들이었고 그들의 말이 실제 서류 앞에서 버텨야 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버티지 못했어요. 설밥상에서 퇴거 통보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가장 오래 남았는지 댓글로 말해줘요.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걸렸다면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도 같이 들어요.